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2월 10일 이고요. 음력으로는 2044년 12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축년, 무인월, 을미일이 되겠고 일진, 을미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제 간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은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뭐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간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실하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뭐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미나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간목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간목일간, 을목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을목일간인 사람들이 저가 그러면 갈대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동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방연히 있어 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 오, 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해서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간목을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을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 목이죠. 목이면서 음에 해당되는 목, 음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간목이 대림목이라고 하면 을목은 양류목이라고 해서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성향, 화초와 같다라고 하고요. 또는 좀 격이 떨어지면 넝쿨식물 같은 것 또는 잡초 같은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간목인 양목이 큰 나무라고 하면 음목은 작은 나무이면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을목의 용도는 화초이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습니다. 간목은 단단한 나무이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를 수가 있지만, 을목은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제목으로서보다는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을 이뤄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용도인데, 꼭 봄에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을목의 용도는 사시사철 추나추동을 막론하고 꽃을 피우는 것이 을목의 용도 쓰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을목이 이제 인월에 이렇게 태어나죠. 그러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계절? 초춘이면서 목이 굉장히 왕한 그런 목왕절이죠. 그래서 인월의 을목은 신약하지 않고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왕하면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관사를 쓴다, 이렇게 배우기도 하지만은, 을목은 화초이기 때문에 관살인 금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꼭 초춘인 봄이라고 해서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을목이 금을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굉장히 비싼 화초를 갖다가 가위나 칼로 끊어내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아름답게 잘 필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되는 것인데, 인월은 목은 왕하지만 아직 겨울의 한기가 아직 미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봄이지만은 꽃샘추위, 꽃을 피우는 것을 시샘하는 겨울의 한기가 있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반드시 어떤 양화인 병화를 얻어서 인월에 차가운 한기를 따뜻하게 해주면 스스로 을목은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래서 인월에 을목이 병화를 보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목화 통명을 이루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총명하고 말도 잘한다. 총명달사라고 하죠. 이제 잘생긴 사람들도 많고요. 화초가 꽃을 피웠으니 향기도 좋고 말을 잘할 것이고 얼굴도 잘생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인월이라 하더라도 수기가 부족하더라고 하면 춘한이 된다 그랬죠. 봄에도 가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를 얻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준다. 물론 인월이라 하더라도 아직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가 없는 상태에서 개수만 있게 되면 춥기 때문에 을목이 꽃을 피우기 어렵죠. 하지만 병화를 먼저 쓰고 나서 따뜻하게 해준 연후에 수가 있는 것은 도움이 된다. 수생목, 목생화 함으로 인해서 서로 상생해가는 아주 원활한 사주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는 경우에
경우에는 이 무기 또는 개수를 파할 것이고요. 무기 또는 병화를 회강할 것이니 천간에 무토기토, 특히나 무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인월의 을목이 물이 많은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건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병화 개수를 쓰는 경우에 무토 또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그다지 좋게 볼 수는 없겠다. 이런 사람은 재성이 썩 나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니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좋지만은 재물을 쫓게 되면은 조금은 좋지 못한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대운이라든가 세운에 따라서 무토기토가 상황에 따라서는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때 그때는 뭐 큰 재물을 얻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을목일간이 되겠고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 볼 때 일간과 월령이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보시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꼭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격과 국을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격과 국을 본다라, 격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다. 자, 일간과 월령을 토대로 해서 사주 나머지 6글자들이 배속이 되는데 그 모든 8글자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극제와 또는 형충회합을 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견제와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면 그 사주는 좋은 사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격국을 본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의 틀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주를 중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킬 것이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중에 있는 오행, 목화토금수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또는 약하냐를 보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의 왕세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글자 8글자가 아니라 이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또 공간의 개념을 아울러서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 공간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또는 건조하냐 습하냐 한난 조습을 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자체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는 것이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된다. 한난 조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주가 또 너무 건조해서도 안 되고 너무 습해서도 안 돼. 예를 들면 뭐 적도지방 가면은 너무 뜨거운데 건조하죠. 그래서 너무 뜨거운데도 그 나라는 긴팔, 흰색 긴팔을 입는 곳이 있고 겨울은 또 차갑죠. 차가우면서 습할 수도 있지만은 차가우면 대체적으로 좀 건조해지는 그런 틀이죠. 그래서 사람이고 동물이고 식물이고 이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살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아마존에 가면은 뜨거우면서도 습하죠. 일간이 내가 약하면 그 뜨겁고 습한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가 힘든데 내가 그래도 일간이 튼튼하고 적응력도 좋고 밥도 잘 먹고 씩씩하면 어느 환경에 가서라도 잘 살 수 있죠. 근데 일간이 왕한 중에 한난조습도 잘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살기 좋은 것이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틀 안에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중화를 이루고 있느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다.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 중에서 음목이 될 것이고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은 양목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월지에 있는 인목은 양목이 됩니다. 그래서 음목인 을목이 양목인 인목을 받다.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목이 목을 받는데 음대 양이다. 그럼 겁재. 그러면 격을 이걸 겁재격으로 할 것이냐. 근데 겁재격이라든가 걸록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을목이 원래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득령에 따르죠. 월령을 얻어서 신왕
사주가 된다라고 해서 원래 공식적인 명칭은 없는데 제가 준걸록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준걸록격, 목이 왕한, 목의 임관지에 태어나서 목이 왕한, 일간 자체가 왕하니까 신앙사주라고 보죠. 원래 목이 왕하면 간목 같은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작보를 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쓴다라고 하지만 을목은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화초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초는 경금, 예를 들어서 가위라든가 면도칼로 딱 끊어버리면 난초, 1000만원짜리 난초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죠. 1000만원짜리 난초가 있는데 손자, 손자가 와서 이거 소꿉놀이 한다고 집에 있는 난초 비싼 것들을 싹 다 가위질 해가지고 소꿉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이쁘고 귀엽고 깜찍한 손자, 손녀라도 애가 탑니다. 그것이 바로 을목이 왕하다고 해서 경금을 들이댄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와 같다. 그래서 난초로 따뜻한 온기와 적당량의 물만 있다라고 하면 스스로 잘 자라는 것이 화초가 되는 것이다. 특히나 인월 같은 경우에는 초춘이죠. 초봄이라고 합니다. 초봄이 아니라 초봄이죠. 그래서 초봄에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가 있으면 꽃샘추위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전월이 축월은 동절이죠. 엄동설 안에 한기가 아직 다 가지지 않고 꽃샘추위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가 있어줘야 된다. 정화보다는 이왕이면 다홍지만 병화를 얻어서 이렇게 얻게 되면 목화통명이 되겠죠. 목화통명, 얼굴도 수려하고 그다음에 말빨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총명달사라고, 총명달사, 똑똑하고 번변도 좋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인월에 을목이 되는데 화만 있고 물이 없다 그러면 춘한이 들었다라고 표현해. 봄에 가뭄이 들면 제 아무리 목화통명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반드시 물이 있어줘야 되는데 어떤 물? 임수도 좋지만은 개수를 얻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노래 을목이 뭘 할 수 있다? 중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난초가 1000만원짜리 아주 고가의 난초가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그 향이 내 주변에 자욱하게 이렇게 흩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을목은 정리를 하면 뭐다? 양화인 병화, 정화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수가 있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먼저 볼까요? 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토 얻었습니다. 을목 입장에서 미토는 어떤 토? 물론 이제 이거를 이제 편제라고도 하지만 미토는 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기가 없는 건토. 그래서 물론 이제 을목이 미의 통근도 하지만 뭐에 이거는 아주 뜨거운 모래 위에 을목이 있는 거다. 어떻게 돼요? 뜨거운데 을목이 있으면 바로 마릅니다. 말라요. 그리고 월간의 무토가 또 있습니다. 무토는 어떤 토? 이것도 건토, 마른 땅, 드넓은 저기 큰 산이 있는데 물기가 없어 바삭바삭 말라있는 땅에 텔레토비 동산처럼 잔디를 쭉 심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파릇파릇한 게 아니라 누렇게가 말라버립니다. 물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물을 얻어가지고 이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어야지만 을목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축토를 얻었습니다. 축토도 토이긴 하지만 미토나 무토에 달리 축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죠. 축 안에는 신금과 개수가 암장 되어 들어있죠. 신금 개수를 쓸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다? 이 전체 국세를 축중에 있는 신금 개수를 가지고 다 윤택하게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있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저 개천, 안양천 가지고 전체 국토를 윤택하게 만들 수 없는 것 같다. 매우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가 축중 개수가 있긴 한데 매우 작게 있다. 연간의 을목은 토를 제해줬으면 좋겠지만은 을목이 무토를 제하기는 조금 힘이
붙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생시에서 수를 좀 얻는 것이 화도 필요하지만 화는 뭐 운에서 좀 받는다고 하지만 이게 수가 없으면 을목 자체가 바로 고사 말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생시 병자시가 있습니다.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은 중요한 것은 물을 얻었느냐, 물을 얻지 못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것인데 시지에서 이렇게 자수를 얻었는데 어떤 분들이 자꾸 잠이 원진을 자꾸 걱정해요. 잠이 원진이 돼서 좋지 않다. 서로 미워 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해서 잠이 원진이 되는 시는 걸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물이 없어서 을목이 말라 죽는 게 좋을까요? 잠이 원진이 되는 것이 원진되니까 병자시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할까요? 잠이 원진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고요. 당장 급한 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물이 없어 말라 죽으면은 잠이 죽는 것이 잠이 원진이 되는 것보다 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물을 얻는 것이니 자수를 얻는 것이 잠이 원진되는 것보다는 물론 조금 뭐 놈들하고 뭐 이렇게 좀 안 좋을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100% 안 좋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술을 얻으면 내가 살 수 있는 목말라서 지금 내가 기절하게 생겼는데 물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좋은 거죠. 근데 물이 약간 흙탕물기가 있어.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거기에 되고 이렇게 병원까지 투출돼서 목화통병 되면은 이건 괜찮은 거지. 잠이 원진을 쉽게 말하면 구덕이 무서워서 잠 못 담그는 그러한 우를 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바로 답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축시를 한번 볼까요? 정축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정화를 얻어서 뭐 예를 들면은 목화통명이 됐다. 이것도 나쁘진 않겠지만은 뭐가 문제냐면 이것은 걱정입니다. 충미충은 잠이 원진에 비해서 충은 그 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충미충이 되게 되면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강해지거든요. 축중에 있는 개수신금이 다 매몰돼 버리니 이 축토에 있는 개수신금은 쓸 수 있겠지만은 여기 있는 축중 개수신금은 충미충이 돼서 이건 쓰지 못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한 틀이 됩니다. 그래서 정축시는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 않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에도 수가 필요돼 토가 많아지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을목 인미축에 뿌리를 튼튼하게 주는 것은 좋지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무인시가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야 되고요. 차라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인하고 기묘시 둘 중에 하나 고르면 구조는 천간에 무토기토, 지지로 임목, 묘목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 그러면 기묘시가 좋을까요? 무인시가 좋을까요? 저 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됩니다 하면 무조건 기묘시보다는 무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가 뭐냐면 금수운으로 갈 때를 말하는 것이고, 만약에 목화운으로 가면 기묘시든 무인시든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다. 만약에 목화운으로 금수운으로 갈 때는 그래도 뭐 무토의 임목을 얻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목화운일 때는 무인 기묘시 절대 둘 다 좋지 못한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경진시는 습토 하나를 또 얻었기 때문에 을목이 진중개수, 축중개수를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이 미토하고 여기 축토하고는 충미충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무조건 다 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도 경금하고 또 을목하고 또 을경합이 된다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얘하고 일간하고 자꾸 합을 하려고, 이것이 문제인 것이 연간에 있는 을목은 경금을 저 멀리 둘이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저 멀리 연애질을 하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아름답고 좋구나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 경금이 투출되게 되면은 을목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을목 화초가 있는데 위에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경진시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신사시는 신금이 투출돼서 안 좋고요. 임오시라든가 또는 개미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임수가 정인이고요. 개미시의 개수는
편인이지만 아무리 이모개미 인성이 투출돼 있다 하더라도 천간에 있는 것들은 보다 지지로 다 뿌리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뿌리가 없는 것이 매우 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이 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 이모시가 좋을까요? 개미시가 좋을까요? 라고 하면 저는 개미시보다는 이모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축중, 개수, 신중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목화운으로 가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갑신시는 썩 좋아 보이진 않고, 그 다음에 병술시 같은 경우에는 술토가 있죠. 이건 아까 병자는 자수라도 있었지만 병술은 술토는 건토죠. 토가 더 많아지고 수는 더 부족해져. 병술시도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추천을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면, 만약에 목화운으로 가는 경우에는 저는 정해시가 어떨까 생각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금수운으로 갈 때는 병술시나 아니면 무인시 정도에서 선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